정신건강학과도 비만 환자가 좀 오나요? 당연히 많죠. 네. 네. 정신과 폭식이 있겠군요. 그죠? 폭식도 있고. 네. 비만 보는 대표적인 과 중에 하나가 정신과예요. 맞아요. 네, 폭식. 비만이 가정의학 선생님도 보고 네. 정신과도 보고 물론 뭐 네. 내과도 보기도 네, 하고 내과도. 외과도 보기도 하잖아요. 네, 수술 때문에. 네, 수술해서. 알 수도 있죠. 네. 엄청 많죠, 사실은. 네. 네. 비만 환자들은 어떤 뭐 약물 치료를 주로 하시나요? 저희는 지방 클리닉에서 이제 식이 조절, 네. 운동 이런 쪽으로 이제 그건 좀 기본으로. 생활 습관 교정을 그렇죠, 많이 그렇죠. 도와드리는데 네. 아무래도 정신건강학과에서는 약을 좀 쓰시겠죠? 약 쓰죠. 예. 네. 내과도 약 쓰고. 근데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비만이라는 게 이 원인이 있다. 이 네. 사람이 음식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도 원인이 있고 네. 음식을 과도하게 거부하는 것도 원인이 있고 또 하나는 음식에 대해서 통제를 못하는 것도 원인이 있고 이게 다 자기 조절과 기분과 연관된 네. 가능성이 크다. 네. 이제 이런 기본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비만 치료를 들어가는 거고 네. 내과는 좀 다르겠죠? 아니요, 저희도 그 비만 환자 지방간으로 많이 오시는데 저희는 좀 전반적으로 다 파악을 하려고 하고 이분이 식이 조절도 잘 되고 운동도 잘 하시는데 체중 감량이 안 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자꾸 이제 설문을 해보면 이렇게 정신적인 그런 스트레스나 문제들이 있는 분들이 왕왕 있어요. 실제로 스트레스가 있으면 운동을 해도 그 효과를 보기가 좀 떨어지잖아요. 네. 실제로 건강하게 좀 살을 빼기 힘들기 때문에. 네. 근데 누구나 똑같이 체중 감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식이 조절과 운동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하는데 안 되는 분들이 꽤 있는데 그런 경우에 약간 조금 정신건강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아요. 네. 정신과는 이 인간의 감정과 먹는 것은 굉장히 연관이 많기 때문에 정신과는 핵심 중에 하나죠. 다이어트 보조제도 정신과에서 처방을 하시나요? 다이어트 보조제라. 저희는 다이어트 보조제,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쓰진 않는데 비만 치료하는 병원에서는 다이어트 보조제를 쓰는 경우도 꽤 있죠. 근데,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다이어트 보조제라기보다는 정신과에서 다이어트 보조제는 이 식욕 중추를 억제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그 충동성을 통제하는 것. 이제 이런 것들로 식욕 조절을 좀 도와드리게 되고 다이어트 보조제라. 그래서 그 보조제는 저는 잘 쓰진 않아서. 그런 약들이 저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저는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이렇게 환자분들이 반문하는데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식이 조절과 운동이 가장 중요하다. 만약에 약을 통해서 체중 감량을 한다면 언제까지 드실 거냐? 약이요? 그리고 때까지 먹으면 그러니까 약을 끊게 되면 또 다시 돌아갈 건데 그렇죠, 언제까지 먹을 거냐? 두 번째는 아까 그런 대부분의 약물들이 중추신경에 작용을 하니까 부작용의 위험도 조금 걱정이 되니까. 그 중독되는 경우 되게 많아요. 다이어트 약 한 번 먹으면 못 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는 또 어떤 경험이 있냐면 다이어트 약이 이제 좀 시중에 알려진 하지만 좀 검증되지 않는 어떤 성분이랄지 그런 걸 무분별하게 드셔가지고 황달 오는 분들 맞아요. 이걸 독성간염이라 그러는데 사실 독성간염 그러면 그냥 간이 좀 간수치 올라갔다 생각하지만 회복이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 얼마나 무서운 독성간염이 그 정도 무서워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그 간에 조그만 폭탄이 터졌다 생각해요. 그러면 곧 회복이 되겠죠. 그렇죠. 큰 핵폭탄급이 터졌다 그러면 그 원인이 사라져도 회복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독성 간염이 약물만으로 다이어트 약물만으로 올 수도 있다고요? 그렇죠. 흔히는 아니지만 종종 볼 수 있는데 대부분 물어보면 검증되지 않는 약을 성분 비상의 어떤 식물을 우려내거나 다리거나 뭐 이렇게 약재로 만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왜 이거 약을 먹었어요? 그러면 살 빼려고 먹었어요 하는데 본인의 원래 했던 생각은 살을 빼는 거였는데 살은커녕 본인도 간수치 올라가기 전에 잘 몰라요. 근데 황달이 생기면 사람이 노래지잖아요. 그러면 주변에서도 야, 너 왜 이렇게 노랗니 해서 병원을 오면 피검사를 해보면 황도 쫙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또 히스토리를 물어보면 약재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더더욱더 저희는 그런 걸 많이 보기 때문에 약을 통해서 다이어트 하는 거는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저도 뭐 건강하게 뭐 다이어트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뭐 정 안 되면 약을 먹거나 운동은 제일 좋죠. 근데 아니면 뭐 이제 결국 수술을 해가지고 이제 지방을 뽑아내야 되는데 뭐 그거는 어떨까요?
지방 흡입술보다 요즘 또 하나 각광받는 게 이제 비만 수술이라 그래가지고 그렇죠. 위를 이제 좀 위밴드. 예, 밴드를 하거나 절제를 하거나 하는 건데 사실 뭐 제가 있던 병원에서도 뭐 외과에서는 그런 시술을 했었고 본인 체중 한 10%만 빼야 되거든요. 그렇죠. 10%를 아, 맞아요. 너무 많이 빼도 안 체중을 과격하게 빼고 싶어 해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요요도 오지만 간이 더 안 좋아집니다. 아, 그래요? 네, 그건 좀 아이러니하죠. 간을 좋게 만들려고 지방간이 있으면 살을 그러니까요. 빼는데 너무 확 빼버리면 간이 오히려 더 안 좋아져요. 급격하게 빼면 오히려 간이 더 안 더 안 좋아진다. 좋아진다. 그래서 정해져 있어요. 한 달에 많이 빼도 4kg. 한 달에 4kg. 네, 많이 빼야 4kg. 한 달에 4kg, 100kg가 4kg 빼는 거랑 50kg 여자가 4kg 빼면 완전 다르죠. 틀리죠. 네. 선생님, 그런데 네. 자기 체중 10% 6개월에 뺍니다. 그러면 네. 대부분 약간 코웃음 치거든요. 네. 아유, 누구나 할 수 있죠. 라고 하는데 어떤 논문에 보면 그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은 10%가 안 돼요. 자기 체중의 10%를 를 6개월에 걸쳐 빼자. 보통 그렇게 이제 네. 하잖아요. 네. 근데 쉽지 그러면 않죠. 쉽지 않죠. 그런데 네. 대부분 웃어요. 뭐 그것도 좋은 것 같고 아니면 요즘 뭐 보조제 중에서도 네. 특히 뭐 저지방, 뭐 0칼로리 뭐 이런 것들도 그런 있는데 거는 저는 네.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간에는 영향은 없나요? 간에도 간보다는 선생님 이게 단백질을 너무 과도하게 아.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원푸드 다이어트라든지 네, 아니면 단백질은 좋을 거야라든지 그냥 워낙 탄수화물, 지방에 대한 이제 거부가 많으니까 단백질로만 식사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콩팥에 굉장히 데미지를 줄 수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단백뇨를 유발할 수도 네. 있고 그래서 그것도 별로 권하지는 않고 권하는 게 도대체 어떤 거세요? 저는 이것도 재미없는 이야기지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3대 영양소잖아요. 그래, 단탄지. 네. 골고루 드시되 네. 한국 사람이 탄수화물 비율 선생님도 면 떡빵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잘 안 먹어요. 안 좋아하세요? 네. 아, 저는 옛날에 면 떡빵을 좋아했는데 한국 사람이 탄수화물 비율이 높으니까 아, 맞다. 그 비율만 좀 많이 줄이자. 탄수화물 비율을 네. 근데 지방 단백질은 외국 사람에 비해서 그렇게 적게 많이 먹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그 빈 공간만 야채, 살코기, 두부 이런 것만 뭐 생선 이런 것만 좀 많이 드시자 그러면 근데 전체적으로는 사실 칼로리가 문제거든요. 그렇죠. 예, 아우 난 살 빼야 하면서도 많이 드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 정신과 환자분들은 대체적으로 자기는 진짜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그런 분들이 체질이다. 계시죠. 이런 분들 많거든요. 체질의 문제도 저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드시지 않은데 네. 오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네. 그러나 먼저 해봐야 될 거는 아까 운동은 당연히 무조건 해야죠. 운동은 운동 자주 하시죠? 저 걷기. 예. 근데 걷기. 그런 분들은 네. 일주일에 150분은 해야 돼요. 네. 근데 150분 하기 힘들죠. 150분. 매일 하시려면 하루에 30분씩 하셔야 되고 하기 힘들죠. 뭐 휴가철에 뭐 우리가 특별히 이 구독자분들한테 주의사항, 건강 주의사항이라고 알려줄 게 있을까요? 건강 주의사항은 저는 뭐 뭐가 있을까요? 정신과니까 정신과 저는 선생님. 정신과니까 즐겁게 다녀오셔라. 즐겁게 다녀오셔라. 휴가에서 최대한 거기에 집중해라. 네. 그리고 시차 적응 아, 안 네. 되면 나이가 들수록 약의 도움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네, 왜냐면 네. 시차 적응 너무 힘들거든요. 네, 네, 네. 뭐그 정도 그 정신과에서로서는. 정도고 네. 저는 이제 소화기내과가 전문이니까 요즘은 장염 환자가 꽤 많아졌어요. 장염 환자요? 네. 네. 뭐 바이러스 장염도 의심되는 사람도 있고 항생제를 드셔야 되는 세균성 장염도 많이 오시거든요. 네. 꽤 많아졌어요. 그래서 외국하거나 날거 날거. 가능한 드시지 말고. 그래서 외국에서 제발 좀- 탈라면 참 그게 그렇죠. 무슨 고생이에요. 네. 뭐 밖에서 항생제 구할 수도 없는 네. 노릇이고 뭐 그분들 굉장히 배 아프고 설사 많이 하면 정말 아. 고생하거든요. 우선 휴가 가서 아프다는 것 네. 자체가 괴롭네요. 괴롭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꼭 음식 조심하시라. 음식 조심하셔라. 네. 내과 의사가 전하는 휴가철 준비 사항은 음식 조심하고 손 깨끗이 씻자. 손을 깨끗이 씻고 네. 먹어라. 네, 저는 그 정도입니다. 가서 스트레스를 많이 날리고 최대한 집중하고 재밌게 놀고 재밌게 오셔라. 놀고 네. 네. 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아무튼 제가 또 궁금한 거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내과 속 정신과, 정신과 속 내과로 네, 네. 궁금증을 한번 해결해보죠. 네, 저도 오늘 이야기해 보니까 많은 정신과적인 그런 의문들 많이 해소된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우리 구독자, 네. 시청자분들한테 해결을 해주셔야죠. 네. 네, 앞으로 제가 소화기 내과 의사로서 또 드릴 수 있는 조언들이 있으면 또 자주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자주 찾아뵐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저희 파일럿으로 우선 좀 찍어봤는데 네, 호응이 있으면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